보여주시죠. 집 근처의 의료기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병문안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병원과 의료시설 방문 시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시고 기침을 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나 손으로 가려주시고 발열,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병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방문했던 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은 저희가 6월 5일 날 공개를 했고 6월 6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6일 66명 신청하는 등 6월 8일까지 155분께서 신청을 하셨고 126명이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 지금 현재 29명이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원자는 여자 18번 환자이십니다. 70세 환자는 발열 증상으로 입원을 하셨지만 6월 5일부터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어 두 차례 검사 결과 음성이 판정이 돼서 오늘 퇴원이 되실 겁니다. 총 3분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학생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 이 학생은 수술을 받으려고 응급실에 와서 노출이 됐던 환자입니다. 바로 격리 치료가 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학교에 간 적도 없고 또 학교와 학생이 병문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이 학생이 누구 별도로 이렇게 감염이 됐을 우려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메르스 환자와 의심 환자 치료 비용을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격리실 입원료, 일반 입원실을 활용한 1인 격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전염병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추후 의료기관과 정산하여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진료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는 5월 20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관리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 간의 감염으로 인해서 환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대상자에 대한 추적 관리에 좀 더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신사 등과 협의해서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관리 대상자 위치 추적을 6월 8일 월요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가 격리자의 의무 외출 사례랄지 의심 환자 이동 동선 확보에 애로가 있는 곳에 활용하면 인원 확보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거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적용을 해서 위치 정보를 획득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6개 응급실에 메르스 의심 환자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시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전국에 535개 응급실 중에 236개, 약 44%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메르스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메르스 예방 활동 중점 교육과 의심 환자 판단 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차관이 평가단의 예방을 받고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공개하는 노력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6월 13일까지 이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금일 6월 10일 내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www.mers.go.kr 혹은 www.한글로 mers.go.kr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우리 같은 브리핑이긴 환자 한데 상황에 대해서는 네. 환자 상황은 뒤에 그 표에 바로 붙어 있어서 별도로 질문하시면 내용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대한감염학회 뭐 잘 아시지만 이사장님이 요 관련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질의응 자료 혹시 전달이 안 됐나요? 네, 이거 복사해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요거 카메라 기자님 잠깐만요. 요거 설명을 좀 하셔야 돼가지고 요 내용을 설명을 듣고 같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95명까지 나왔는데 국내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검사 소견 또 예후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발표에 앞서서 현재 이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현장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초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국내 환자의 임상 소견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소상하게 이제 국민한테 알리고 또 앞으로 진료에 도움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희생을 줄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긴급하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금 95명이지만 이 자료는 한 3일 전까지 최대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최종 결과는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초기 환자도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도 있고 해서 섞여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메르스 환자의 임상 소견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마이크가 있으면 좀 주실 거. 마이크 있나요? 예. 이 지금 첫 번째 자료를 좀 잘 보이게 크게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표는 연령 16세에서 80세, 중앙값은 52세입니다. 사우디하고 비슷합니다. 사우디는 좀 더 2세까지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제 처음으로 16세 소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하고 50대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4분의 1씩 차지하고요. 고령 연령군도 지금 60대, 70대도 14%, 17%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 위험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는 65%대 34%. 사우디에서도 이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남자가 좀 많다는 것이고요. 의료인이 지금 원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의료진이 전체 7명, 그래서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원내 감염이 계속되면서 의료진 감염자는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초기에는 일반인 중에서 다수다가 원내 감염으로 그 유행이 커지면서 의료진의 분포가 늘었습니다. 증상입니다. 이 45명의 증상입니다. 이 부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아시다시피 90%에서 열, 기침이 34%, 객담이 22%, 근육통, 특히 중증을 나타내는 호흡곤란은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설사가 한 10%에서 있는데 사우디에서도 최대 25%까지 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명은 증상이 없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사우디에서도 환자가 늘면서 중증이 초기에는 다수를 차지하다가 좀 경증 내지 일부는 무증상 사례도 나타나서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병입니다. 이 45명의 그 메르스 확진 환자 중에 가지고 있는 만성병인데 17%에서 고혈압, 14%에서 당뇨병, 12%에서 암, 그다음에 만성 폐질환 10%, 간질환 8.6%, 심장질환 8.6%. 이 사우디에서 마찬가지로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암 이런 기저질환이 동일합니다. 여기 혈액종양도 3.2명, 3.4%입니다. 특이한 상황은 사우디에 비해서 만성 신장질환은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일 메르스 상황 관련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